오늘은 1단원 수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과제는 익힘책 16쪽, 17쪽이었는데요. 푸는 동안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대충 이해하지 못한 채로 넘어가지 말고 이해가 될 때까지 다시 보거나 꼭 질문을 해주시길 바래요. 혹시 익힘책을 미리 풀지 못한 친구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어 두고 익힘책을 풀고 나서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 그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수 모형을 보고 계산해 보세요. 726 빼기 267을 수 모형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수 모형을 보고 세셔도 좋고 직접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 모형을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남은 수 모형을 세면 되는데요. 1의 자리는 하나, 둘, 9개가 남았고요. 신 모형에서는 5개가 남았네요. 백 모형에서는 4개가 남았는데요. 459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식을 한번 써보자면 726 빼기 267 1의 자리는 빼지지 않으니까 1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을 받고요. 9 10의 자리도 빼지지 않으니까 10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을 받아서 5 6 빼기 2는 4 459가 되네요. 네, 직접 풀어도 되고 수 모형을 세도 됐었는데요. 수 모형이 겹쳐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자기가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되겠지만 수 모형을 다 그리는 것은 조금 귀찮고 힘든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식을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935 빼기 797을 하는 문제였는데요. 5에서 7을 뺄 수 없기 때문에 1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 해주고요. 15 빼기 7은 8입니다. 2에서 9를 뺄 수 없기 때문에 또 받아내림을 받아주고요. 12 빼기 9는 3입니다. 8 빼기 7은 1이고요. 그래서 네모칸 안에 들어갈 수는 138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길이가 8m인 색 테이프 중에서 264cm를 사용했습니다. 남은 색 테이프는 몇 cm일까요? 이 문제의 경우 8m가 몇 cm인지 모르면 풀지 못하는 문제인데요. 이전에 우리는 1m가 100cm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8m는 800이 되죠. 그리고 이 중에서 264를 사용했기 때문에 빼주는데 지난 시간 영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중간이 0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2번을 빌려주어야 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100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로 받아내림 해주고 받아내림 해준 수에서 또 받아내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의 자리를 계산하면 10 빼기 4는 6, 10의 자리는 9 빼기 6은 3, 100의 자리는 7 빼기 2는 5가 되죠. 그래서 남은 색 테이프는 536cm가 되게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네모 24 빼기 168은 1 네모 6이 되는데요. 4 빼기 8은 14 빼기 8이 되기 때문에 6이 되는 게 맞죠. 그럼 여기서 1에서 6을 뺄 수 없으니까 여기서 어떤 수인진 모르겠지만 하나를 빌려오게 됩니다. 그럼 11에서 6을 빼게 되겠죠? 11에서 6을 뺀 값은 5이고요. 하나를 빌려주고 난 수에서 2를 뺐더니 1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빌려주고 나선 2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빌려주기 전에는 얼마일까요? 네, 3이 됩니다. 그래서 3과 5가 빈칸에 들어가게 되죠.
5번 문제입니다. 두 수를 골라 고른 두 수의 차가 가장 큰 식을 만들어 보세요. 두 수의 차가 가장 크게 식을 만들려면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네 가지 수 중에 가장 큰 수는 무엇이지요? 네, 902입니다. 그럼 가장 작은 수는 357이지요. 902에서 357을 빼주면 이번에도 중간에 0이 들어간 식이 있네요. 100의 자리에서 빌려주고요. 또 한 번 빌려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12 빼기 7은 5고요. 9 빼기 5는 4, 8 빼기 3은 5가 됩니다. 그래서 545가 되죠. 깜짝 문제가 있습니다. 18 더하기 24는 42를 뺄셈식으로 바꾸라는 문제였는데요. 확인해보면 42 빼기 18은 24가 되고요. 아래 문제는 자리를 바꿔서 42 빼기 24는 18이 됩니다. 44 빼기 17은 44, 17은 있는데 이쪽엔 다른 식이 있네요. 각각 빈 곳에 교차해서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지혜는 3개의 높은 건물을 조사했습니다. 어느 두 건물이 높이의 차가 200m에 가장 가까울까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상하이 타워와 홍콩 국제상업센터, 부산 국제금융센터 세 건물의 높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200에 가깝다라는 거는 200보다 넘지만 200에 가까울 수도 있겠고요. 200보다 작지만 200에 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몇 번의 식을 풀어봐야 할까요? 적어도 2번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632와 484 이 두 개는 상하이 타워와 홍콩 국제상업센터입니다. 그래서 빼보면 8, 4, 1, 148. 상하이 타워와 홍콩 국제상업센터의 차이는 148 정도가 됐고요. 홍콩 국제상업센터와 부산 국제금융센터의 차이를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빼보면 4 빼기 9가 안 되니까 빌려오고요. 14 빼기 9는 5. 17 빼기 8은 9, 1. 195가 되겠네요. 여기서 상하이 타워와 부산 국제금융센터의 차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하이 타워를 600, 부산 국제금융센터를 200으로 어림해 보았을 때 적어도 400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200m에 가까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눈으로 꼭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632 빼기 289를 해서 비교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본 결과 첫 번째 문제는 148, 즉 상하이 타워와 홍콩, 여기 상홍이라고 쓰겠습니다. 을 비교한 것은 148. 홍콩 부산을 비교한 경우는 195가 됩니다. 어느 게 200m에 더 가깝지요? 네, 맞습니다. 홍콩과 부산을 비교한 것이 더 200에 가깝죠. 그래서 홍콩 국제산업센터, 그 다음에 부산 국제금융센터의 건물 높이의 차가 200m에 가까운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것도 잘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뺄셈식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나 받아내림을 2번 받는데 어려웠거나 또는 중간에 0이 들어간 거에서 2번을 받아내리는 것이 헷갈린다면
영상을 다시 돌려본 후에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1단원에서 배운 것들을 복습하기 위해서 교과서 24쪽과 25쪽에 있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풀기 위해서 영상을 멈춰두고 6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약 20분 정도를 할애하셔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20분의 시간이 지나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영상을 돌려보면서 답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문제와 관련 있는 영상을 다시 찾아보고 꼭 이해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멈춰주시고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풀어주세요. 필요하다면 스톱워치, 타이머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 문제가 너무 어렵진 않았나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나요? 아니면 너무 짧은 시간이 걸렸나요? 그럼 함께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518 더하기 372는 8 더하기 2는 0이죠. 받아 올림이 있고요. 올린 것과 7을 더해주면 9가 되고요. 5 더하기 3은 8입니다. 첫 번째 덧셈식은 890이고요. 두 번째 식은 600이 9가 되지 않아서 빌려오게 되죠. 받아내림을 받으면 7이 되고요. 2 빼기 1은 1, 7 빼기 3은 4, 417이 됩니다. 486 더하기 257의 경우에는 세로셈으로 써보면 6 더하기 7은 13, 9 더하기 5는 14, 5 더하기 2는 7. 정답은 743인데요. 간혹 가다가 여기다 등호 쓰는 걸 잊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로셈의 경우에 등호를 쓰지 않으면 틀린 답이 됩니다. 643 빼기 275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10을 받아내려주고요. 13 빼기 5는 8이 됩니다. 3에서 7이 안 되니까 또 받아내림을 받아주죠. 13에서 7을 빼면 6, 5에서 2를 빼면 3. 정답은 368이 됩니다. 등호 조심하시고요. 다음으로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화살표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 칸에 들어가는 것은 273 더하기 425. 그래서 896 해서 698이 되고요. 이번에 노란 칸과 만나서 698과 527이 더해진 것을 가장 마지막 칸에 쓰게 됩니다. 8 더하기 7은 15, 10 더하기 2는 12, 7 더하기 5는 12 해서 빈칸에 알맞은 수는 1225가 되네요. 이번에는 반대로 내려옵니다. 이 화살표 방향을 주의해서 풀어주세요. 859에서 347을 빼면 9 빼기 7은 2, 5 빼기 4는 1, 8 빼기 3은 5. 이런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자주 틀리는 것이 받아내림만 연습하다 보면 받아내림이 없는 문제도 받아내림을 할 때가 있는데요. 숫자들을 잘 살펴보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512에서 197을 빼면 2에서 7은 뺄 수 없죠. 그래서 12가 되고요. 5, 0이 됐는데 여기다 10 빌려줘서 10 빼기 9는 1, 4 빼기 1은 3 이렇게 진행됩니다. 암산으로 푸는 것도 좋지만 손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으로 연산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해질 때까지는 손으로 익혀주는 것이 좋아요. 3번입니다.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지혜가 얘기하네요. 우리 학교 학생은 528명이야. 승주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은 지혜네 학교 학생보다 174명이 많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바로 승준의 학교 학생은 몇 명일까요? 네요. 식을 세워보면
528 더하기 174. 더 많다라는 건 덧셈이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면 8 더하기 4는 12 해서 올려주고요. 1, 2, 7 더하면 10이 되죠. 그래서 1 하나 더 올라가고 1 더하기 5 더하기 5는 7. 그래서 승준의 학교 학생은 702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윤이네 학교 학생인데요. 하윤이의 말을 읽어보면 우리 학교 학생은 승준의 학교 학생보다 294명이 더 적다고 합니다. 승준의 학교 학생 숫자 기억하시나요? 네, 승준의 학교 학생은 702명이었는데요. 702에서 이번엔 세로셈으로 써보겠습니다. 294를 빼면 중간에 이렇게 0으로 비어있는 경우에는 100의 자리서부터 빌려온다고 했는데요. 번거로워도 받아내린 표시를 꼭 해주시고요. 12 빼기 4는 8, 9 빼기 9는 0, 6 빼기 2는 4로 하윤이네 학교 학생들은 408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4번입니다. 3학년 학생을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어 콩주머니 던져넣기 경기를 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남학생, 여학생이 각각 나눠져 있고요. 청군, 백군이 있는데요. 청군과 백군이 콩주머니를 각각 몇 개씩 넣었는지는 더해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 어림이 먼저네요. 지금 어림을 해보자면 148개는 150개 정도, 166개는 170으로 어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학생 153개는 150, 137개는 140 정도로 어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청구는 약 300개 정도, 백구는 약 310개 정도라고 어림을 할 수 있었네요. 다음으로는 직접 풀어보겠는데요. 세로로 잘 적혀 있으니까 더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군 먼저 풀면요. 8 더하기 3은 11, 1 더하기 4 더하기 5는 10이 돼서 올라가고요. 100의 자리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청구는 301개를 넣고요. 백구는 6 더하기 7은 13, 0, 그 다음에 3, 그래서 303개를 넣었습니다. 어림한 값과 계산한 값을 비교해 보라고 하였는데요. 어림한 값과 계산한 값이 똑같았나요? 네, 값은 똑같지 않았지만 어림한 것으로 백군이 더 많이 넣었다는 건 알 수 있었죠. 어림한 값은 말 그대로 대략의 것이기 때문에 완벽할 순 없지만 대충 비교하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한답니다. 4번의 마지막 문제로 청군과 백군 중 어느 쪽이 콩주머니를 몇 개 더 많이 넣었을까요? 문제가 나왔는데요. 아까 계산했을 때 백군이 2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5번입니다.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이유를 쓰고 바르게 계산해 보세요. 인데요. 1의 자리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8을 빼는 게 되지 않아서 받아내림을 받았죠? 16에서 8을 빼면 8입니다. 여기까지는 맞고요. 2에서 6을 빼는 것, 그래서 빌려오는 것이죠. 받아내림을 받아서 12 빼기 6은 6, 여기도 맞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4 빼기 1을 써놓고 4가 됐네요. 이유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바르게 풀어보면요. 나머지 자리는 다 맞았으니까 그대로 써주시고요. 여기 4 빼기 1이 돼서 3이 됩니다. 그래서 368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지요.
틀린 문제들을 확인하고 왜 틀렸는지 이유를 아는 것이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알게 된 것을 꼭 짚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1단원을 정리하는 마지막 확인 학습을 하게 됩니다. 수학 1단원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2단원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